저는 의사 남편과 살고 있고 아이는 딸 하나인데 이 딸은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입양한 아이죠.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닌데 남편이 제 몸으로는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해 결국 둘 합의하에 입양을 해서 지금 딸아이는 6살입니다.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남편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재혼이죠. 그렇지만 말이 재혼이지 저에게는 첫 남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제 첫 남편이라는 인간은 정말 남편은커녕 원수라고 해도 모자랄 일들만 버려놓고 이혼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생각만 하면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서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와 전 남편은 20살에 알바를 같이 하면서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위였고 군대를 갓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상태였고 저는 대학생이었죠. 알바를 같이 하다가 전 남편이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제가 받아줘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해주고 첫째 딸이어서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저는 그런 보살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전 남편은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면 꼭 결혼하자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얘기했고 저도 꼭 그러자면서 벌써부터 부부인 것처럼 저희는 단 꿈에 빠져서 연애를 했죠. 전 남편이 군대를 제대해서 저희는 졸업을 같이 했어요. 함께 졸업하고 저는 곧바로 전공을 살려 한 기업 마케팅부에 취직을 했고 전 남편도 평사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실력을 좋게 평가받아서 승진도 빠르게 되고 월급도 올랐어요. 때마침 전 남편네 회사도 흑자를 쳐서 봉급도 많이 받아오더군요. 전 남편은 그때쯤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냈어요.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한다면 전 남편과 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었고 바쁜 와중이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행복하게 연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전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던 날 저희 부모님은 온갖 단장에 청소를 다 하시고 동생들까지 깨끗한 옷 입히고 잔소리하시며 음식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삼남매 개혼이라고 고생만 시킨 첫째 딸 남편 될 사람은 아빠가 봐줘야 해 하셨죠. 전 남편은 바르게 잘 차려입고 선물까지 사들고 긴장해서 저희 집에 도착했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밥 먹고 아빠가 주시는 술도 몇 잔 받고 동생들에게 인사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습니다. 전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엄마와 아빠, 동생들 모두 저 사람 괜찮네, 누나 남편감으로 괜찮아, 애가 착하고 예의 바르니 괜찮다, 결혼해 하면서 다들 응원해주고 결혼도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마냥 기뻤고요. 전 남편에게 전해주었더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허락받으면 되겠네 하고 저를 전 남편 집에 초대했어요. 저도 한껏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고요.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는 여러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티로폼 용기 위에 있는 걸 보니 시중에서 파는 반찬들처럼 보였죠.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딸 남자친구 온다고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고생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아래였고 대학교는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 부모님은 식사하면서 가족은 몇 명이며 뭐 부모님은 뭐 하시며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며 등등 온갖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대답하랴 밥 먹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고 시부모님에게서는 왜인지 모르게 벽이 느껴졌지만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깎아놓은 과일을 먹는데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예단은 이불이랑 한복만 하는 걸로 하자,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잠시 멍하다가 이내 이해하고 그럼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전 남편 여동생이 엄마, 그럼 나는 뭐 안 받아? 내 친구는 지 오빠 결혼한다고 새언니한테 무슨 가방 받았다던데 그러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시끄러워, 지금 네 가방이 문제야? 우리 집 돈이 문제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얘기 듣는 게 그때도 마냥 편하진 않았어요. 내가 돈 주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전 시부모님은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순하니 마음에 드네, 조만간 상견례 날짜 잡고 식날도 잡는 걸로 하자 라고 하셨어요. 내내 긴장해 있다가 결혼 허락 소리를 들으니 정말 날아갈 것 같아서 불편했던 기억들은 싹 잊혀지더군요. 제가 어리석었죠. 저희 결혼 준비는 다음 날부터 착착 진행되어서 빠르게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전 시부모님 사시는 빌라의 아래층이었어요. 모아놓은 돈에 대출 끼고 잡을 수 있는 집이 그곳밖에는 변변치 않아서 일단 그곳에 자리 잡고 돈 모아서 우리 집을 장만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터였죠.
처음 신혼살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같이 저녁 먹고 하면서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그러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전 시부모님의 아이 독촉이 시작되었어요. 2년 놀았으면 이제 아이 가져야 하지 않겠니? 로 시작되었죠. 저는 솔직히 몇 년 더 있다 임신을 하고 싶었어요. 일이 잘 되고 있었고 회사에서 입지도 다져가는데 아이를 가지면 아무래도 일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도 그냥 네 어머님 노력할게요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사실 2년 동안에도 집에 수시로 내려오셔서 살림 잔소리 하시고 명절에도 친정 안 보내려고 온갖 핑계 다 대시며 붙잡으시고 힘들었던 적이 가끔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엄마 그러지 마 왜 그래 하면서 막아줘서 저는 바보같이 우리 남편 참 든든하네 이러면서 그냥 흘러 넘겼어요. 한번 도촉이 시작되니 전 시어머니는 정말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 남편에게 어머님의 임신 재촉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좀 말해주면 안 돼? 하고 말했고 전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제게 당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찍 낳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묻더군요. 일찍 낳아서 일찍 키우고 오래 일하라고요. 저는 바보같이 그 말에 또 설득당해서 임신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 후에 전 남편과 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전 남편은 정상이라고 잘 나왔는데 제게는 정밀검사를 권하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받은 검사 결과에서 저는 신장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신장암이라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시며 우셨고요. 전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아직 2기잖아.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수술 받고 치료하자. 하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전 시부모님도 조금 놀라신 듯 하셨어요. 전 시아버님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 시어머님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럼 너 이제 애 못 가지니? 하고 물으셨어요. 전 남편은 엄마 지금 무슨 임신이야. 애가 건강부터 해야 임신을 하든 말든 하지 하고 막아줬어요. 그러나 전 시어머님의 따가운 시선은 제 가슴에 오래 박혔죠.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약이 보통 독한 게 아니더군요. 머리도 정말 다 빠져서 드라마에서처럼 삭발도 했었고요. 전 남편은 저를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와 저를 간호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 해도 늘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고 저를 보고 출근했어요. 저도 그 모습에 힘이 나서 더욱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요. 다행히 2기에 발견해서 항암 치료 효과는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젊고 일찍 발견해서 치료 결과도 좋다고 하셨고요. 이제 곧 다시 건강해져서 일도 나가고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힘을 냈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그 타이밍에 전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매일같이 병원에 왔는데 이제는 야근한다고 안 오고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싶다고 안 오고 등등 여러 핑계를 댔고 이내 며칠씩 얼굴을 못 보는 일도 잦아졌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바빠서 힘들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 얼른 갈 생각으로 열심히 치료만 받았죠.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돌면서 제게 이제 경과도 좋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셔서도 약 잘 드시고 검진이랑 치료 완치될 때까지는 잘 챙겨서 오셔야 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리운 집에 간다니 너무 기뻐서 저는 전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려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먼저 가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전 남편을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저는 이제 다시 막 자라기 시작해서 깎아머리인 머리카락 위로 비닐을 쓰고 짐을 챙겨서 퇴원을 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조금 너저분한 거 빼고는 그대로였어요. 그리운 집 냄새를 맡으니 정말 행복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전화해 몇 시에 퇴근이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나 오늘 늦게 끝나는데 미안해 병원에 못 갈 것 같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라고 답했어요.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생각에 저는 응 알았어 조심해 하고 전화를 끊고 집에서 전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다 이내 해가 지고 현관문 저 너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계획대로 안방에 숨어서 문틈으로 내다보았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하하호호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요. 팔짱 끼고 웃으면서 자기야 오늘은 우리 저녁 뭐 해 먹을까? 하면서 들어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온몸에 분노가 흘렀어요. 그렇게 나한테 헌신하고 하던 모습이 다 가짜였다는 분노가 차올랐죠.
뒤에서는 다른 여자랑 같이 헤헤거리고 나는 그 사람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 그 독한 치료를 견뎠는데 말이죠. 문을 열고 나가니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심히 당황하더군요. 당연한 반응이죠. 저는 전 남편을 향해 조소하며 말했어요. 아픈 마누라가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어. 그럼 바로 헤어져 줬을 텐데. 전 남편은 말을 더듬으면서 제게 변명하더군요. 여보, 아니야. 이 여자는 여보, 사실 우리 엄마가 당신은 아기 가지기 힘들지 않겠냐면서 그래도 걔는 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고 걔도 안 줄 말만 늘어놓고 그 사이에 그 여자는 후다닥 나가버렸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본색을 알았으니 다행이네. 당신이랑 있어봤자 스트레스 쌓여서 안 그래도 아픈 몸 더 버리겠어. 이혼하자. 이제라도 결단 내리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말하니 전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아프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었어. 그래서 내가 미쳤었나 봐. 여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제발 그러지 마. 하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저는 그 길로 나와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 남동생들에게 말하며 펑펑 우니 모두 화를 내며 당장 전 남편을 죽이러 가겠다고 펄펄 뛰더군요. 저는 아빠와 남동생에게 내가 몸이 좀 힘드니 나 대신 이혼 좀 진행시켜달라고 말했어요. 남동생은 알았다고 하며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보냈고 전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서 빌었어요. 남동생이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 패려던 걸 아빠가 말리셨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전 남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에게 한 짓거리 생각하면 당장 여기서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 그래도 똥 더러워서 피한다고 내 인성까지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이혼 소장 받아. 위자료고 뭐가 필요 없고 우리 딸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전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거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잘못 없습니다. 애를 무슨 아픈 마누라 팽개치고 바람나는 그런 애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돈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엔 내가 꽂아준 겁니다. 며느리의 몸 상태 봐서는 손주는 글러먹었는데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시더군요. 듣는 내내 기가 막혀서 눈물만 나왔어요.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아줌마, 내가 지금 아줌마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데 아줌마 따위 때문에 내가 살인자 돼서 감옥살이 할 수는 없으니까 참는 거야. 명예훼손으로 아줌마까지 고소하기 전에 당장 꺼지고 다시는 우리 누나 앞에 나타나지 마. 하고 살벌하게 말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이대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수 없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제 남동생 손에 이끌려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전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을 다시 찾아와서 빌었으나 저와 저희 가족의 반응도 한결같았어요. 이혼 소장을 받고도 이혼 못한다고 버티다가 1년이 조금 안 되어서 저와 전 남편은 결국 이혼을 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여서 저는 이를 악물고 항암 치료를 이어나갔죠. 보라는 듯이 다시 건강해져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외롭게 이어나가던 중 치료 중에 제가 다니던 병원의 새 의사 선생님이 제 치료를 담당하시게 되었고 그 의사 선생님은 현재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제 과거를 듣고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저를 안아주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저를 사랑해 주었죠. 그리고 지금은 가슴으로 낳은 딸과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그 후로 재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혼 소식 들려오고 3년도 안 되어 다시 이혼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소식 전해준 친구 말에 따르면 그 여자가 시댁 등살을 못 살겠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통쾌했고 그 낯짝을 한번 봐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저대로 충분히 행복하고 든든한 남편과 사랑하는 딸이 함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긴 것 같았죠. 이제 저희 가족 셋이서 지난 아팠던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